조계종 문화부가 불교문화대전을 오는 19일부터 처음 오프라인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사찰의 가을문화축제와 연계하고 각종 공연과 전시, 문학의 주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1세기 소그룹 중심 맞춤교육 방법론 찾기를 주제로 상주교수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출가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 방법의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강원 남부권 6개 사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찰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김규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가치가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 문화대전을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사찰의 가을문화축제와 연계하고 각종 공연과 전시, 문학의 주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작품도 출품돼 주목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조계종 불교문화대전. 그동안 침체됐던 공연, 예술, 전시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불교문화대전이 열립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2022 불교문화대전을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볼거리와 느낄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띄엄띄엄 있다 그러면 관심 분야가 작지만은 크게 우리 대전을 함으로 해서 찾아가서 즐기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여겨주시고, 이번 불교문화대전은 불교계 문화예술인들과 대중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즐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중가수들의 문화공연과 올해의 불서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 산사예술제, 미술체험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특히 북콘서트, 산사예술제, 문화공연 등은 각 지역 사찰에서 열리는 행사와 연계해 전국의 불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폐막식에서는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작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 언론인들을 치하하는 불교 언론문화상, 불교 출판문화상, 불교 음악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각각 나눠져 있던 시상식들을 하나로 한일에 합치면서 조금 더 이 시상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같이 모든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상식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였고요. 불교문화대전과 함께 진행되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기획 전 비수갈마, 미소를 담다라는 주제로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작품을 비롯한 작가 32명의 작품 43점이 전시됩니다. 종정예하께서 처음으로 작품을 저희한테 주셨고 총 2점이 공동작품이었고요. 한 작품은 저희 포스터의 대표 이미지 천진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작품은 저희 제목을 아예 안 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지 싶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문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지역 사찰 연계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해 상반기 연등회와 대비되는 불교계 대표 가을 문화축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해 조계종 3위 3인이계 수계교육 수료 인원이 99명을 기록하면서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100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출가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국의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 교수 스님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 방법의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가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에서 승가 교육 방법의 전환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순 없을까? 지난해 3위 3인이계 수계교육 수료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 교수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1세기 소그룹 중심 맞춤교육 방법론 찾기를 주제로 어제 3년 만에 개최한 상주교수 연찬회입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육 방법론은 이러한 수행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방법론과 지향점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일 스님은 해인사 사례를 중심으로 AI 시대 승가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보일 스님은 먼저 AI 시대 인재상으로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성찰하고 나름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어떤 디지털 혁명,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 때문에 그 모든 경계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일 스님은 2017년부터 현대적 방식을 접목한 논강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가 경직된 조직 문화의 유연성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2인 1조의 토론팀을 만들 때 선후배가 수평적인 관계로 구성된다면 이점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가 담보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와 학인 스님의 다양한 활동을 행정, 재정적으로 돕는 프로그램 등이 승가와 현장을 잇는 마중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강원이기 때문에 승가대학은 승가대학 안에서 부처님의 법 안에서 권위와 또는 존중이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토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변화로 교육의 전환을 꾀하는 조계종이 승가대학을 다시 불교대학의 요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강원 남부권 6개 사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찰의 역사를 알려주는 출토 유물 특별전을 최승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높이 15cm, 폭 5cm의 크기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뺨에 살짝 댄 채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영월 법흥사 흥령선원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 방가사유상입니다. 국내에서 출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며 자연스러운 표현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수작으로 삼국시대 불교 문화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출토 유물로 되살린 강원 지역 사찰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흥령선원지에서 출토된 금동 방가사유상은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흥령선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보존 상태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므로 무엇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해 영감사 오대산 사고지, 영월 법흥사 흥령선원지 등 강원도 남부 지역 6개 사찰을 소개하며 정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 100여 점을 공개합니다.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찰의 역사를 알려주는 여러 명문기와와 연꽃, 용, 봉황 문양으로 장식한 다양한 막세기와 당시 사찰에서 쓰였던 도자기편과 금속 유물이 전시됩니다. 특히 양령 효령대군명 안막세는 1446년 월정사 중건 당시 세자인 양령대군과 효령대군이 참여했음을 알려주며 조선 왕실과 오대산 월정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10세기경 제작된 강릉 보현사 풍탁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고려 초기 금속 공예의 아름다움과 사찰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 관람객들이 우리 소중한 불교 유산을 보다 더 알기 쉽게 또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또 사교육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란과 화재 등으로 소실돼 잊힌 사찰의 역사를 확인하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청주 관음사가 지난 11일 경내 천불전에서 월암당 이두대종사 열반 5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다래제에는 문도대표 불교신문사 사장 현법스님과 보은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종회의원 정덕스님, 관음사 주지 성탄스님, 김명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현법 스님은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월암 문도회 스님들만 동참해 다례를 봉행하게 됐다며 은사 스님의 유훈을 잘 받들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도 스님도 이두 대종사께서 법주사 주지 소임을 보실 때 시인으로 글을 써서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며 추모했습니다. 이두 스님은 1951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주지, 조계종 교무부장, 원로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소한 수행자의 표상이었던 인완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엄수됐습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이 어제 오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연구원장 법진 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고문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호암당 인완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제를 엄수했습니다. 법진 스님은 생전 연구원의 고문으로 학술대회 등 좌장을 맡아 이끌어주셨지만 대종사 열반으로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며 후학들을 위해 모든 것은 내놓았던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1952년 효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생을 불교학 연찬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인완대종사는 매일이 좋은 날이고 해마다가 상서롭다는 임종계를 남기고 2018년 10월 입적했습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경제 가치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사회적 경제 기업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스님과 제가자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보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본 포럼은 그동안 불교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불교 사회적 경제의 발전적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불교계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주도하에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창업 컨설팅, 판로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가치 실현은 부처님의 자비 나눔이라는 실천적 가르침과 상통합니다. 포럼의 첫 강연을 맡은 동국대 조기룡 교수는 스님들의 노동과 수행 간 교리적 간극과 생산 불교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산 불교를 실천한다면 영업하게 부처님법에 맞게끔 실천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포럼 기조 발제를 맡은 박주원 사람과 사회적 경제 센터장은 대표적인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소개하며 사업 성공 비결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찰 중심의 불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심 사찰하고 지방 사찰 간의 협업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또 사찰 활성화는 꼭 지역 네트워크와 결합도 해서 신도 포교에 대한 거점으로서 사찰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어 EM 제조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는 한마음 선언과 사찰 음식 밀키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월함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김규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이사장은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사찰이 신도들의 보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가치는 상상과 공유 그리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이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오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1심 선원 제2무문관 1차 낙성법회가 지난 9일 포천시 소을읍에서 봉행됐습니다.
1심 선원 제2무문관은 상월 선원 9스님 중 한 명인 약삼 1심 선원 주지 성국 스님의 원력으로 202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낙성식에는 전국 선원 수좌회 공동대표 불산 스님과 전 화엄사 주지 종걸 스님,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오승록 노원 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문관은 내년 10월 초 완공 예정으로 완공 후에는 대중 스님들의 참여 제한 없이 9명의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국 스님은 불사를 원만히 회양해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장학제도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청주 평화사가 23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청주 평화사는 어제 동국대에 재학 중인 청주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주지 선현 스님을 대신해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장학생들이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평화사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동국대가 대학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5위라는 성적을 거뒀다며 모두 꿈을 이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조 스님 열반 16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고 사진집 관조가 출간됐습니다. 스님의 작품 20만여 점 가운데 278점이 엄선됐고 처음 공개되는 사진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이 곧 수행이었던 관조 스님의 작품집을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낮 없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산사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던 관조 스님. 사진을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았고 찰나의 깨달음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관조 스님이 열반에 든 지 16년 만에 스님의 유고 사진집 관조가 출간됐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스님이 원적에 든 2006년까지 20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 중 278점을 엄선에 수록했습니다. 스님이 가시고 나서 16년이 흘렀지만은 늘 마음 한구석에 빚이 있고 죄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도 좀 짐을 내려놓고 스님도 또 어떤 그 작가로서 잊혀져갈 때쯤이 됐는데 좀 스님을 좀 조명해 드리는 것이 상자된 도리가 아닌가. 책은 필름 카메라로만 작업한 사진으로 이루어졌고 소재별로 나뉘었던 전작과 달리 한국 불교의 모든 소재를 총망라했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사진들도 절반을 차지합니다. 스님의 출가 본사이자 평생 주석했던 금정총림 범어사를 시작으로 사찰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마지막 폐사지로 안내합니다. 평생을 외기를 그러셨던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스님이 어떤 영상포교를 미래 시대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거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원력을 세우셔서 한 것이 아닌가. 관조 스님은 30년 가까이 오로지 스스로 익힌 사진 기술로 전국 사찰을 다녔고 꾸밈없는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2005년 스님의 사찰 꽃살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집이 나왔으니까 그 많은 사진 필름들을 앞으로 어떤 인연이 된다면 주제별로 좀 한 권 한 권 더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시발점이 이번에 스님 작품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곧 수행이라던 관조 스님. 사진집 관조는 오는 24일 가평 백년사에서 봉행되는 16주기 달해제에서 봉정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법화정사가 국태민안과 불교 발전을 기원하는 법화경, 화엄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지난 8일 천안 구룡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법화 행자들은 일심으로 수행한 사경을 탑에 봉안하며 국가의 안녕과 가정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전 세계 법화 행자들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국 법화경을 읽고 사경한 공덕으로 구령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화정사는 내년 봄까지 108m 평화의 부처님을 구령사에 조성해 법화 행자들의 사경봉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년 광주지구와 광주전남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주관한 제4회 붓다는 신나 채식요리 경연대회가 지난 8일 자비신행회 빛고을 자연사찰 음식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는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 관음사 주지 소은스님,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 주지 연성스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매달 어린이 요리법회를 통해 음식 솜씨를 갈고 닦은 가족 9팀이 참가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비건 치즈를 활용해 무화과 샐러드 피자를 만든 양승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 포교의 원력을 세운 도계 스님의 후원금 200만 원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리법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불자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동참해서 우리 포교하는데 부처님법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봉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는 세계법왕 일북문도 중앙회 회장에 안성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이 연임됐습니다. 세계법왕 일북문도 중앙회는 지난 11일 안성 영평사에서 제51회 세계법왕 일북문도의 날 기념법회와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일북문도들이 화합단결해 일북존자님의 자비와 평화사상을 지구상에 널리 펼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제25대 임원진의 수석고문 의현대종사, 문장 해운스님, 총재 동봉스님, 명예회장 천강스님 등이 추대됐습니다. 이날 자천강 명예회장이 일북 평화대상을, 최혜숙 수석 부회장이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13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